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이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에 좀 안도감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2,54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동반 강세 보이면서 909선에서 1% 넘게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돈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오르비텍, 이 방사선 측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28% 넘는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한창산업 역시도 이 해독이 가능한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유일한 상장사로 알려지면서 6.54%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한 테마들 중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 관련주는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이르면 내년에 양자 컴퓨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4종 기술을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올라온 건데요. 이 우리로가 오늘 20%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KCS 역시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하는 테마 자금들의 흐름 속에서 조금 시장 대응이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대응 어떻게 좀 현명한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떻게 선별해보면 좋을지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해안을 좀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전문가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첫 시간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부터 준비한 내용을 바로 소개를 드려볼 텐데 우리가 좀 진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가끔씩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재미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급등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수익이라는 부분이죠. 이 수익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단기 투자의 부분도 있고요. 단기 투자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윙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까지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투자의 형태를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무슨 기법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혹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눠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단기 투자와 스윙 투자와 중장기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간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이 기간 자체는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단기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짧게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살짝 긴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하단부에 있는 이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보유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 투자를 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때 장기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한번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오늘 올해 3월 달에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3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3월 달 한 달 동안 5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자이글뿐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달에 강원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250%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한 달 만에 이뤄진 상승률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해서 매월 강했었던 종목군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EV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도 2차 전지 관련돼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29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이나 투자 현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매월 이런 강력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슈로 5월 달에 200%대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움직인 종목은 바로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당을 체크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서 동훈 아나테크가 6월 달에 166%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모두 다 매매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종목들이 한 달에 나온 상승률이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알아두셔야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너무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스마트폰이 없었던 적도 있고 지금 이제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장기 투자만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는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8월 달에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이죠.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로 엮여서 테마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8월 달만 해도 236%. 고점 대비로 한다면 아마 더 많이 올라왔을 텐데 이제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36%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한 달 만에 나온 상승이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2023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자이글부터 밑에 있는 신성 델타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매매하더라도 몇 달은 쉬어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수익률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상승 명분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진출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로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 그리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최초 재료,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전도체에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었던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초전도체, 합병이나 최초 재료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개별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발굴하기 어려웠었던 종목군이 아닙니다.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테마주 같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라고 많이 분류를 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으로도 많이 분류를 하는데 업종이든 테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셨다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빠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주 빠른 종목이든 아주 느린 종목이든 아주 우량한 종목이든 너무 안 좋은 기업은 아니겠지만 좀 부실한 기업이든 어쨌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한다든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종목군들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왔는데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장기 투자는 무조건 유리하고 좋은 것이고 단기 투자라든지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아예 덮어두고 보는 거죠. 초전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이제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 역시 최근에는 좀 유독 이 테마주들이 강하긴 했습니다. 초전도체부터 맥신이나 오염수 그리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주의 장세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그런 말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내가 원칙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매매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종목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매수를 했지만 매일같이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테마주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테마주가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주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는 놀고 있어야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었던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고 수익은 매매를 통해서 내는데 그 매매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종목이 주도 섹터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가보죠. 자, 주도 섹터.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이 주도 섹터가 굉장히 재밌고 탄력적이고 변동성도 큰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안전판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 단기라든지 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 기간들이 있는데 이 중장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의 메리트도 있고 장점도 분명히 있죠. 수십 년간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이 중장기를 추종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중장기 투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매매를 한다는 것, 주도 섹터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을 그쪽에다 넣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를 스윙 투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디한 종목들, 주도 섹터에 투자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매매의 기간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비중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을 스윙에다 넣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을 단기에 넣으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또 투자도 하시고 단기 투자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스윙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데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스윙 투자를 처음에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스윙 투자를 내가 오늘 했습니다. 내가 오늘 A 종목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내일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 매도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해야죠. 그러면 스윙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단기 투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것, 시장, 종합 주가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메이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어쨌든 강한 거래 대금을 만들면서 업종 대비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단기로도 좋고 스윙으로도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빠르게 수익이 나면 단기 투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단기와 스윙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보자면 단기 스윙이라고도 하고요. 또 중기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비중을 조절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타는 위험하다, 테마주는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단타라든지 테마주가 무조건 맞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업종이나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 섹터를 이제 매매하게 되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격언을 빌려보자면 달리는 말에 달려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하는 것이긴 한데 그 변동성이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목적이 단순해요. 수익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 수익이 목적인 분들께서 나는 스윙 매매는 안 한다. 나는 주도주 매매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수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뭐 단기도 있을 테고요. 중장기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투자 현인들이 중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전에 보셨었던 2023년도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들. 3월달, 4월달, 5월달 한 달 동안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20% 수익이 나고 10년 동안 투자해서 20%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스윙 매매, 주도 섹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를 한다면 스윙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조절해서 바로 주도 섹터를 매매하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게 매매를 하면서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죠? 수익을 빠르고 강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라든지 매매 기간 자체가 있는데 기간은 우리가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장기 투자자가 유리하고 단기 투자자는 위험하다 혹은 스윙 투자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비중 조절을 할 경우에 트렌디한 종목들, 주도 섹터를 공략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도 섹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 둘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보시고 계실 텐데, 일단 주도 섹터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었던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주도 섹터였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종목도 있었죠. 뭐 소룩스 같은 경우는 합병이 있었고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2차 전지와 초전도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종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추종하는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쪽.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금융. 뭐 오늘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업종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살짝 작은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었던 신성 델타테크가 속해져 있었던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그리고 오염수, 뭐 구제역, 이건 뭐 오래된 테마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 우리가 이 테마들, 업종과 테마를 우리가 조금씩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거,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올리고 2차 전지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살짝 약하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살짝 약합니다.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 그쪽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업종도 좋고 테마도 좋습니다. 물론 업종에 비해서 뭐 2차 전지를 공략할 때와 단발적인 테마주를 공략할 때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더 파괴력 있고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면 저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낙폭이 과대됐다. 이 회사가 정말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차트로 보자면, 차트로 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오히려 그냥 장기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나는 단기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기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은 아예 그냥 장기로 내가 몇 년 동안 보유를 하겠다. 물론 장기로 보유하려면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이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 거래가 적은 종목들도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일 걸려서 5% 수익 날 거 하루 만에 수익 나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스윙 매매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이렇게 밀려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매수한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단기를 노리거나 중기 투자를 하기에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종목, 거래가 적은 종목, 시장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겠죠, 밀릴까 봐. 하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손절가, 원칙을 정하고 대응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주도 섹터를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단계별로 좀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도 섹터를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뭐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한 번에 매도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타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되게 좋아하시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내재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 매수나 매도의 타점을 정할 때 이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 놓고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을 선별해 놓고
타점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입니다.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첫날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가르쳐 드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정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또 주도 섹터에서 트렌디한 종목들로 스윙을 통해서 좀 수익률을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전문가님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매매 스타일로는 좀 이런 케어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좀 버벅거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도 섹터를 굉장히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저도 20년 전부터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급등주도 많이 매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우량주들도 많이 매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단타 종목이라든지 빠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내고 뭐랄까 좀 짜릿함이 있죠.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짜릿함이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량주 매매를 할 경우에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합니다. 물론 뭐 차화정 시대 때처럼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올해 2차 전지처럼 강력한 업종이 붙어서 가는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량주들이 재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느린 경우가 저는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상쇄할 수 있을까? 단기 매매와 우량주 매매의 장점을 어떻게 좀 접목해 볼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타 매매도 하고 장기 매매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익, 가장 제가 주력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바꿔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주도 섹터를 무조건 매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2차 전지로 가고 있는데 왜 다른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2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거는 말씀은 장기 투자자지만 실제는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지금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올해 2023년도 상반기가 굉장히 많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소외를 받는 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주도 섹터를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참 연초부터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초전도체, 요즘은 또 오염수 테마, 양자까지 다양한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이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우량주로 접근하는 관점의 장점을 합한 또 주독 섹터로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아주 잘 알려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종목과 함께 또 전략적인 접근 방향성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하셔도 작은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3422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신 뒤에 방송 편안하게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만한 종목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장바구니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장바구니에 담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종목 장바구니라고 제가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거나 앞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신화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개장하기 전부터 관심을 좀 있게 봤었는데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커넥터라든지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이폰 15가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9월 12일 날, 13일 날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USB-C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USB-C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충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왔었는데 이제 USB-C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유럽에서도 이제 USB-C 타입을 통일해가지고 법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냐면 바로 이 USB-C 타입을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국제 규격의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USB-C 타입이 부각될 때마다 이 신화콘텍이란 기업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제가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그런데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디한 종목이죠. 물론 큰 섹터나 테마를 엮어서 움직인 건 아니지만 개별적인 이슈죠. 개별적인 이슈지만 오늘 자금이 들어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이제 주도 섹터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이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재의 시가총액이 좀 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대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금 23일 날 캐나다의 제약사와 독점 공급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거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200억 규모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지금이죠. 2024년도, 2025년도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는 저렴해 보일 가능성이 규모가 작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저거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그 우려를 희석시켰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계속해서 고점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숫자가 잘 찍힐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겁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올라갈 때까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삼천당 제약이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계의 그런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G ETS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주말에 좀 선별을 해놓은 종목인데 KG ETS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죠. 근데 이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KG ETS가 코스닥 정기 업종 심사에서 기존 업종이 이제 폐기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폐기물 처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화학 제품 제조로 정기 업종 심사에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G 케미칼뿐만 아니라 뭐 KG 에너케미라든지 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황산 니켈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이
이 KG ETS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5천억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G ETS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보세요. KG ETS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결국엔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이 반짝 움직였지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는 호재를 가지고 반도체 업종은 매물 출회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 섹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래가 적기 때문에 완전히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하다 보면 대부분이 주도 섹터라는 거죠. 자, KG ETS의 최근 차트 흐름이고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자,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 LCD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소외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그런 주도 섹터라든지 트렌드 매매라는 트렌드에 맞는 매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애플에서 앞으로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OLED를 채택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 장비를 제조해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2,500억대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아니지만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관심을 놓으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체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HB 테크놀로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사실 자금이 일부 섹터에 몰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HB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연간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여기 밑에 거래량은 띄워놓지 않았지만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사실 주포의 이탈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주도 섹터 안에서 이 스윙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사실 조금은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종목을 공략할 때 전략이나 혹은 또 종목을 선정할 때 좀 주의해 보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도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손절가를 잡는다든지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전략을 잡는 거죠. 내가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할 건지 1차 매수를 할 건지 2차 매수만 할 건지 아니면 비중을 20%를 할 건지 10%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전략을 짤 때 손절가를 만듭니다. 내가 21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지. 내가 10,000원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지. 하지만 손절가는 거의 안 지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주도 섹터를 매매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도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혹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할 때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보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죠. 바로 솔루엠이라는 기업인데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보셨었던 HB 테크놀로지와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30에서 40%의 성장 시장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ES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마트 가면은 가격 보이죠? 가격표.
이 가격을 표시해 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3위권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솔로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제 트렌드 매매라고 하기에는 주도 섹터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차트에서는 이미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에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자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려고 하시는지 저도 그 마음은 아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실제로 내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장바구니에 담아볼 만한 종목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4가지 종목, 5가지 종목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신화콘텍, 그리고 삼천당 제약, KG ETS, HP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로엠까지 분석을 또 맞춰주셨는데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디한 종목들, 그 안에서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더 상세한 대응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342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QR보다는 조금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이재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회를 좀 잡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타임특가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기업은 삼양사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삼양사라고 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보면 화학 쪽과 이제 식음료 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용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설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설탕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설탕 가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염수 사태 때 천일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온 것처럼 지금 설탕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삼양사라는 기업을 우리가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양사가 어쨌든 식품도 있고 화학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사업 구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로이터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로이터는 인도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설탕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아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인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많이 들어서 이 곡물 수확량, 작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10월 달부터 설탕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삼양사라는 기업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서 사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나오겠지만 지금 세계 주요 설탕 생산국을 보시면 첫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죠. 이 인도에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태국, 중국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브라질과 태국 같은 경우도 이 이상 기후 때문에 작물량이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물량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설탕에 대한 그런 보호무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 생기면 자금이 빠르게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 관련돼서 삼양사라는 기업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삼양사를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올라왔지만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가 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식음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쪽이 더 강해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좋아하고 반도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식음료 쪽으로 자금이 꽤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사라는 기업을 우리가 설탕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식음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이 10거래일 만에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재미없는 종목들, 내수주 재미없어.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신한지주라든지 보험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삼양사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명분 중에 하나는 설탕,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식음료에 대한 자금의 규모, 자금의 메리트,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양사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컬러레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컬러레이는 오늘 아침에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일단 CS 베어링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죠. 오늘 공교롭게도 원전 관련주들이나 좀 에너지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2차 전지를 공부를 하고 전기차를 공부했는데, 여기 떡하니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 태양광, 풍력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매출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한 개 회사에다가 원래 몰려 있었던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뭐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도 있고 다른 기업들에도 납품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에서 4번째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최종 승인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내에 5번째 해상풍력단지까지 건설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풍력 기업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CS 베어링은 이 GE 쪽에다가 나가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다가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매출이 50%가량 성장하게 된다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찍히고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서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지멘스라든지 다른 풍력 업체들에도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S 베어링이 가졌던 가장 큰 단점이죠. 매출처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이 다변화까지 진행이 된다면 뭐 GE에서 나왔었던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고, 그리고 뭐 시멘스라든지 뭐 베스타스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게 된다면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직전 고점에 넘어갈랑말랑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CS 베어링은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보셨던 삼양사가 조금 느릴 수 있다면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어쨌든 주도 섹터에 대한 당부, 관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몰려있는 섹터, 식음료 쪽 그리고 에너지 쪽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끼가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삼양사 그리고 IL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S 베어링까지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 타고 3422 혹은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